여러분 안녕하세요. 실크로드의 주병률입니다. 그동안 좀 시간적인 그 인터벌이 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 신춘문예 시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인 유희석님의 랜덤박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신춘문예 계절이 왔죠. 이제 그 아마 문청들, 대한민국의 모든 문청들이 이제 마지막 그 다듬는 퇴고 과정을 이렇게 거칠 텐데, 아마 이 방송이 조금 참고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또는 목표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유희성님의 랜덤박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박스 유희석. 내겐 매일 허들을 넘다 실패하는 광대들이 살아요. 불필요한 기념일이 빼곡한 달력. 숨 쉴 날이 없어요. 나 대신 종이에 누워 숨쉬는 사람들. 밤이 되면 광대는 잠을 자고 나는 일어납니다. 나는 허들을 치우고 부서진 광대들을 주워 종이 상자에 집어넣습니다. 그늘을 뿌리는 거대한 인공나무, 물을 줘요. 잘 자라서 더 크고 뾰족한 허들을 만들어내렴. 그렇지만 모든 게 나보다 커져서는 안 돼. 광대들은 일도 하지 않고 아침마다 이불을 걷어냅니다. 나는 토스터처럼 튀어올라 침실을 접어 내던져요. 나를 어지럽히는 벽시계와 발목에 생긴 작은 구멍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커집니다. 방이 비좁아서 나는 밖에 있습니다. 밖이 끝나면 집에 돌아가 상자를 만들어야 해요. 제 사용 종이는 거칠고 단단해서 반성에 알맞습니다. 천장에 붙어 기웃거리는 가녀리고 얇은 나의 광대들. 반성이 시작된 집은 무덤 냄새가 나는 요람 같아요. 나는 탄생부터 기어온 주머니를 뒤집습니다. 바닥은 먼지로 가득 찹니다. 도무지 채워지질 않는 상자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실패와 실종. 내가 죽으면 광대들은 허들을 넘을까요? 궁금해서 죽지도 못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2019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당선하신 유희성님의 랜덤박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아마 혹자는 그런 생각도 가질 겁니다. 왜 시기가 지난 작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아마 우리가 100년 전의 시나 200년 전의 시나 작품이란 것은 그 시대 정신을 오롯이 드러내고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읽어도 우리들에게는 좋은 작품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를 읽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지금 랜덤박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소 도발적이고 생소한 그런 부분들이죠. 요즘 아마 추세들이 외래어 또는 외국어를 이렇게 쓰는 경향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뭐 제 문학TV도 실크로드라고 하는 사명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자, 이 랜덤박스라고 하는 것은 무작위 알 수 없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인간에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어떤 대상을 알 수 없고 이렇다라고 하는 사실은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내면에 알 수 없음에 대한 일종의 불안감이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낸 시가 바로 이 시인데, 이 시는 요약하자면 그런 겁니다. 현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화상들입니다. 사람들의 자화상이죠. 나의 자화상이고 여러분들의 자화상입니다. 아마 농경사회에서는 우리는 그랬을 겁니다. 아이덴티티, 자기정체성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물론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 가치라고 하는 것 또는 존재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들어가면 농경사회나 현대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일상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현대인들이 갖는 이 불안감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회의, 이런 것들은 더 심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내겐 매일 허들을 넘다 실패하는 광대들이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때 이 허들은 무엇이고 광대들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일 겁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 목적은 자기에게 무한한 그 자존감을 주기도 하고 보람을 주기도 하고 충만감을 주기도 하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현대인들이 겪는 이 일상성 속에는 충만감과 자기 충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현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달리 얘기하면 근대 개념으로 좀 얘기가 돼야 될 텐데, 근대라고 하는 개념은 중앙적이고 또는 제도적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로서 온전하게 아이덴티티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부분들이 현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대적 시간은 과거의 농경사회 또는 원시사회의 시간적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구조 또는 제도에 맞춰진 현대적 개념으로서의 시간이죠.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 24시간은 우리가 잘게 쪼개서 근대적인 시간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마 우리는 어떤 그 집단에 소속되거나 이렇게 됐을 겁니다. 직업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9시에 출근해서 12시에 밥 먹고 뭐 5시나 6시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그 다음날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이 되면 다시 출근을 해야 되는, 일터로 나가야 되는 그런 반복된 삶으로서의 시간적 개념이죠. 자, 그 과정에서 나는 작게는 내가 가정 내에서의 가장이고 아버지고 남편이고 이렇지만 조금 더 확장을 하면 형님이고 누나고 동생이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사회적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직장을 갖고 있으니까 직장 내에서는 부장이고 상무고 또는 전무고 아니면 과장이고 팀장이고 아니면 지금 막 입사한 평사원이고 이럴 겁니다. 그럼 거기에 걸맞춰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이덴티티와는 전혀 관계없이 행해지는 모든 행위들을 망라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 시의 자는 광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 이외에 다른 나죠. 나를 표상하고 있는 또는 나를 표방하고 있는 그런 나들은 진정한 나가 아닌 그 조직에 걸맞게 가공된 또는 변화된 나일 겁니다. 그래서 화자는 그것을 광대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겐 매일 허들을 넘다 실패하는 광대들이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회사의 목표거나 그럴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허들이겠죠. 그럼 허들에 맞게 또는 허들을 타고 넘기 위해서는 무수한 나들이 거기에 걸맞춰서 변신을 하거나 변화를 해야 될 겁니다. 불필요한 기념일이 빼곡한 달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도 이제 달력을 가지고 1년 계획을 세우고 또는 월 계획을 세우고 일 계획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달력에는 빼곡하게 이제 기록이 되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몇 시에 누구와 약속이 있고 또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라고 하는 기록들이 빼곡하게 그 달력에는 적혀집니다. 근데 1년을 가고 연말에 그 달력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으면 과연 1년 내에 내가 1년 내내 자신이 했던 행동 또는 만남 그 속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몇 부분이나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죠. 1년 내에 정말 정신없이 살았고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그 달력에 적혀져 있는 지나간 시간들을 가만히 복기를 해보니까 정작 필요한 일들은 그렇게 눈에 띄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자는 숨쉴 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쁩니다. 허둥거리고 매일매일이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그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늘 그 일을 성사시키거나 아니면 그 일을 또는 그 허들을 넘기 위해서는 늘 힘에 부치고 벅차고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그래서 나 대신 종위에 누워 숨쉬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현대의 삶은 서류뭉치 속에 있습니다. 그 서류뭉치 속에 나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또는 나의 행동이 거기에 적시가 되고 나는 그 기록들대로 움직여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 기록들 위해서 춤추거나 움직이는 나는 진정한 나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시에서 화자는 그것을 광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광대는 잠을 자고 나는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광대들의 역할은 해가 뜨고 또 일터에 나가고 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역할이죠. 그 역할은 나 자신, 진정한 나 자신이 아닌 그 역할에 맞는 나로 바뀐 그 모든 것들이 해내는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밤이 되면 역할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나는 그 광대들이 역할이 다 끝난 광대들이 한 역할이 다 끝난 그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자기 반성을 하거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나는 허들을 치우고 부서진 광대들을 주워 종이 상자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의 역할은 그 허들을 치우는 일이고 광대들을 주워서 종이 상자에 담는 것이죠. 왜? 밤이니까요. 밤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또는 나는 그 허들을 치우는 시간, 광대들을 주워서 상자에 집어넣으면서 드는 생각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보람되었다, 참 가슴이 벅차 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나의 의지 또는 나의 목표 이런 것들과 전혀 관계없이 하루를 먹고 산다는 문제에 치우쳐서 하루를 해치우는 그 광대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늘을 뿌리는 거대한 인공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때 이 인공나무는 광대들이 키운 나무겠죠. 그것은 내가 키우고자 하는 진정한 나무가 아니고 내가 키우고자 하는 너티나무나 내가 키우고자 하는 그 어떤 나무가 아닌 것이고 그래서 그 인공나무들은 늘 어두우면 회의 이런 것들을 거느리는 거죠. 그래서 물을 줘요. 잘 자라서 더 크고 뾰족한 허들을 만들어내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현대 조직사회의 목표는 늘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허들을 만들고 또 거대한 그런 그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나보다 커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무럭무럭 자랐어.
거대함으로 또 이 자리하면 내가 거기서 나 자신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또는 도저히 그것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포가 상존하는 거죠. 광대들은 일도 하지 않고 아침마다 이불을 걷어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밤새 광대들은 할 일이 없죠. 밤새. 왜냐하면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휴식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치부를 하고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휴식은 광대들의 휴식이고 진정한 나의 휴식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광대들은 또다시 새로운 날이 되고 아침이 밝고 또 출근 시간이 되면 이불을 걷어내고 전투, 광장에 또 나타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토스터처럼 튀어올라 침실을 접어 내던져요. 나를 어지럽히는 벽시계와 발목이 생긴 작은 구멍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커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조금 쉬고 또는 뭐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정하고 또 자기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되면 날이 밝으면 다시 나 아닌 광대들의 뭐라 그럴까요? 실탄을 장전하고 또 나가야 됩니다. 전투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어릴 때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서부 영화입니다. 미국 서부 영화인데 오케이 목장의 결투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그 생각이 좀 납니다. 그래서 아마 결전의 날을 준비하면서 그 총잡이들이 자기 총을 다듬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는 토스터처럼 튀어올라 침실을 접어 내던져요. 나를 어지럽히는 벽시계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벽시계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과 결부가 되어 있고요. 현대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적 개념은 근대적 시간입니다. 하이데거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조직사회 또는 그 제도적 시간이죠. 과거 또는 농경사회 또는 원시사회의 시간적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고 또는 일터로 나가고 또는 퇴근을 하고 또는 밥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적 삶이라고 하는 풍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은 근대적 그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발목에 생긴 작은 구멍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커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먹고 산다는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로 우린 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방이 비좁아서 나는 밖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실탄을 장전하고 광대들이 우글거리는 방이죠. 이제 그 광대들이 서물서물 일어나서 전투 준비를 하고 전투장으로 이렇게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방입니다. 바퀴 끝나면 지가 상자를 만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바퀴라고 하는 것은 전투죠. 광대들이 설치는 나 아닌 또 다른 나로 표상되고 있는 또는 또 다른 나로 치환되고 있는 그 바퀴입니다. 그곳의 일이 끝나면 집에 돌아가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자를 만들어서 그 광대들을 집어넣고 잠재워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제 사용 종이는 거칠고 단단해서 반성에 알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공이 오늘은 잘 살았던가 아니면 괜찮게 시간을 보냈던가 아니면 보람 되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거기에는 나의 아이덴티티 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아울러서
광대들을 잠재운과 동시에 나는 또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천장에부터 기웃거리는 가녀리고 얇은 나의 광대들, 반성이 시작된 집은 무덤 냄새가 나는 요람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아픈 부분이고 슬픈 그런 풍경들입니다. 아마 그런 것이 문득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아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저는 가끔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하죠. 요즘 뭐 조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루 일을 정신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저녁이 되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허전하고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부재의식,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시달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장마차나 뭐 어디 가서 혼자서 술을 먹거나 이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죠. 자, 그런 것들은 이 얘기나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들입니다. 가녀리고 얇은 나의 광대들은 천장에부터 기웃거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나라고 하는 부분들에 돌아와서 나라고 하는 부분에 청착해서 많은 사람들은 반성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치루었던 그 모든 전투들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회의겠죠. 그래서 무덤 냄새가 나는 요런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탄생부터 기어온 주머니를 뒤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달려가나요? 삶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목표인가요? 광장으로 이렇게 내몰리게 되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필연적으로 우리는 제도에 맞는 인간으로 숙성이 되어야 되고 또는 키워져야 되고 재교육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현대라고 하는 제도겠죠. 그 제도에 맞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 아닌 또 다른 나로 키워지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머니를 뒤집어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나는 없고 광대들만 우글거리고 전사한 또는 새롭게 총알을 장전하고 있는 광대들만 우글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도무지 채워지질 않는 상자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실패와 실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채워진다는 것은 끝난 것이죠. 종료입니다. 근데 채워지지 않는 것은 영원히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광대를 가져야 되고 광대를 키워야 되고 또는 광대를 치료해서 또 전장에 내보내고 해야 되는 일들의 반복인 것이죠. 그래서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상자는 조음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패턴이라든가 나의 삶의 궤적들은 좀처럼 궤도 수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픔입니다. 내가 죽으면 광대들은 허들을 넘을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얘기는 그 답은 뻔하게 알고 있죠. 이 화자는.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광대들도 죽을까요? 또는 허들을 넘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없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광대도 없고 그 허들조차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지 못하잖아요. 왜? 태어나서 삶의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행해지는 일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나의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그게 이제 실존적인 어떤 부분들인데 라고 하는 문제는 들어 우리는 자신이 선택하거나 이렇게 해 가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보편적인 삶의 풍경을 들여다볼 때는 죽음 역시도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화자는 그 삶이 끝나는 그 지점까지
나는 이 궤적을 벗어나지도 못한다는 거죠. 못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화상에 대한 슬픔,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신문 신춘문예 2019년 시 당선작 랜덤박스라고 하는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만났습니다. 이 작자가 바로 이제 유휘석이라고 하는 님인데, 아마 이분은 글쎄요, 제가 늘 시를 들여다보면서 맞닥뜨리는 문제가 아마 롱런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를 좀 제 나름대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유희석님은 롱런을 할 것 같다, 열심히 시를 쓰실 것 같다, 뭐 이런 기대 아닌 또 기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실크로드의 주병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